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민간신앙, 즉 무속신앙이 수천 년간 계승될 수 있었던 건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당의 예언과 주술 행위로 어떤 병을 낫게 했다거나 하는 것들의 실체가 꾸준하게 증명되어 왔기 때문이겠지요. 그건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미래에도 무속신앙이 어떤 형태로든 발전 지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고대의 점성술이 천문학으로 발전한 것처럼 고대의 주술이 의학으로 발전한 것처럼 어쩌면 무속신앙이 전혀 다른 형태의 미래과학과 그 맥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 검증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의 실체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전 이제 뭘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절박한 그 누군가는 어떤 해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신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신점에 과학적인 심리 상담을 결합하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지친 삶을 위로까지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그럼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는 결혼은 하는지, 하는지, 네, 언제쯤 하는지, 네, 하게 몇 년 있다 된다면. 하는지, 3년 있다 하는지, 평생 혼자 사는지, 네네. 그러다 죽는지. 죄송하지만 제가 네. 뭐 좀 생년월일 할머니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네. 할머니께 여쭤볼 테니까 네. 생년월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85년 10월 8일이요. 네. 성함이 오승. 오씨. 네. 오씨가 중에 15년생이라 내가 그랬잖아 처음부터 동안이라고. 같은 것들은 안 지키고요. 그냥 하고도 세월하고 초여드렛 날에 돼. 50주간에 돼. 오씨가 좀 이렇게 좀 살펴봐 주세요. 결혼은 있는지 연애운 있는지. 자, 남편 보고다가 둘을 살펴봐 주세요. 결혼하고 싶어요? 네? 결혼하고 싶어? 반반이에요. 반반이야? 결혼하고 싶냐 할머니가 여쭤봐. 또 결혼하고 싶냐고. 네? 또 결혼하고 싶냐고. 무단계의 오운영 별상선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죠. 네. 10년, 20년, 100년, 1000년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자손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제작감들. 그 조상님들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옥황한대를 모셔. 아니요.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섬기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이 모든 선생님들이 1000명, 10,000명이 있으시다면 옥황한대님은 딱 한 분이에요. 네. 내 조상이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한대님의 공부를 받아서 배우고 받고 열심히 정말 열공해서 특채가 돼요. 합격을 네. 해요. 시험 네. 합격을 해. 그럼 내 자식들이다 살아있는 제자님들의 몫을 정해서
내려오셔서 음. 내가 옥황상제님의 제자야. 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어. 라고 그분들은 저희가 대조상을 모시는 거예요. 귀신을 모시는 겁니다. 네. 근데 내가 만약 옥황상제를 모셔. 백마장군님을 모셔. 산신을 모셔. 그분은 하나예요. 모시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모시는 건 내 조상이 그분들 공부를 내려오신 다음에 내려오신 거고. 나를 위해 내 조상이 내려오셔서 제가 모시고 할머니 내 할머니예요. 내 조상님 할머니예요. 그분이 뭐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은 내가 인정을 하고 섬기는 거지 모신다의 표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 조상이 돌아가셔서 귀신이 된 다음 하늘에 올라가 바다에 가서 산에 가셔서 돌을 닦고 공부를 네, 하셔서 내 자손한테 내려오셔서 저한테 뭐 다시금 점을 봐주시게 한다든지 앞으로 힘든 일 이렇게 도와주신다든지 게임 해보셨어요? 어떤? 게임 네네네네. 응. 실루 친다 그래서 실루 네네. 보호자 아, 그걸 내 새끼를 해주시는. 보호해주고 엄마처럼 아빠처럼 감싸주는 게 저희 조상님들이 내 자손을 위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소통하는 겁니다. 네네. 우리 조상분들이 뭐 우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 게 맞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저희는 옛날 전통 무속이죠. 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미신. 네. 뭐 아궁이에다가 밥도 넣고 음. 뭐 조항신에 오늘 우리 자손들 네. 밥 잘 먹고 잘 건강을 되게. 도와주세요. 뭐 어디 항아리 위에다가 우리 며느리 뭐 아들 낳게 도와주세요. 네. 딸 낳게 도와주세요. 뭐 장원급제 시켜주세요. 이런 어. 모든 신령이를 믿고 따르는 한마디로 조상님께 네. 쉽게 말하면 귀신 음. 좀 멋있게 말하면 신령님 네. 이렇게 조상님께 기도하고 비는 저희는 자손이고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모시고 있고 천신, 용왕신, 뭐 이렇게 산신 여러 분들을 섬기고 있는 제자의 일부입니다. 네, 무당의 벼로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명호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네네네. 같은데 별상선녀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별상선녀는 어떤 뜻일까요? 별상이라는 뜻은 첫 번째로 연산군, 광해군, 사도세자 이런 분들이 왕이 못 돼서 억울하게 네. 돌아가신 분들이 하늘로 올라가 신령님의 뜻을 받아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오셔서 저희가 모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제가 모시는 별상선녀님은요. 옛날에 전염병, 호암마마, 마마병이라고도 하죠. 요즘 네. 아이들 말로는 수두 네. 이렇게 이런 병들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아픈 아이들 그리고 뭐 사람들 인간들 사중구생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 선녀님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네. 처음 신내림 받았을 때 보셨던 선녀님이 그분이셨어요. 아, 처음 뵀던 분이 또, 네. 그리고 저희 신어머니 명호가 별상 선녀님이셔서 제가 그걸 물려받게 됐습니다. 아, 네네네. 조금 별상선녀하고 인연이 조금 네네, 있으시군요.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신점이랑 사주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보실 때 사주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 첫 번째는 신령님의 유무예요. 신점은 내가 신령님의 뜻을 받아 신내림을 받고 나와 뭐 신령님 소통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고민 상담과 미래 예측 그리고 뭐 필요한 네. 뭐 행위들이나 네네. 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메시지 전달하는 신령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신점이고요. 네. 사주는 사주팔자라고 해서 철학. 철학 교과서 공부하는. 같은 이씨면 이씨, 박씨면 박씨, 너가 남자로 태어나 이런 일을 할 거면 이때쯤에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런 것들과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들이 나 네. 뭐 칭찬받을 게 있어. 네. 그러면 엄마한테 나 이거 잘했으니까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하면 요즘에 딜 한다 그러죠. 네. 엄마와 아이들 딜 그런 것처럼 나 잘했으니까 나에게 재수를 주세요. 내가 기도를 올리고 치성을 드렸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노력을 했으니 나한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는 쫄르고 뭐 바라고 이런 게 좀 신점에 가까워요. 신점은 좀 유도리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이렇게. 네, 바뀔 수 있고 네. 어제와 오늘 달릴 수 있는 게 신점이에요. 변할 수 있는. 네. 조금 틀에 박힌 교과서 같은 네, 좀 타고난 그런 네. 기질. 네. 내가 남자 여자 내가 사업을 할 운명 아니면은 뭐 장사꾼을 할 운명 네. 아니면 내가 명이 짧다는 운명. 근데 신점은 좀 다르죠.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내가 잘 모시고 만약에 잘 섬긴다면 네. 충분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쁜 행동을 한다면 그 또한 벌도 받을 수 있고요. 좀 달라지는 게 신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신점을 봐주시는데
딱 너무 좋지 않게 나온 거예요. 그쵸. 뭐 간혹 막 내일 죽는다. 막 이런 게 보이셨어요. 네네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좀 전달을 해주실까요? 저는 맨 처음에 오신 손님들 보면 일단 그 사람의 성향을 빨리 캐치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직설적으로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소심한지, 아니면 음. 우울한지, 아니면 좀 약간 유머러스한지. 그래서 그 손님에 따라서는 좀 말투와 네. 표정과 전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뭐 그 사람 꼭 다 맞춘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인간과 인간의 대화로서 신랑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 너무 소심해. 이 말 들으면 정말 나 내일 죽을 것만 같아. 그렇죠. 막 아, 너무 상처받으실 수도 그죠? 있잖아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이 받는다 그래요. 네네네. 이 보살들은 직위를 받는다. 이 사람 배가 아프면 나도 같이 배가 아프고, 음. 이 사람이 뭐 슬픈 경험이 있다. 그럼 저도 그 슬픈 경험이 생각나서 같이 그때의 그 같이 감정을 느끼시는 공유할 거구나. 수 있기 네. 때문에 공감을 형성을 하죠. 그럼 사람은요, 같이 공감하고 네. 나를 알아준다 싶으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같이 눈물을 흘려. 그럼 상대편 눈물을 편하게 흘릴 수 있고, 같이 욕을 해. 그럼 욕을 또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빨리 캐치를 해요. 그런데 캐치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뱉어댈 사람이 있어요. 네. 정말 안 되는 사람. 나쁜 짓을 했거나 성격으로서 하지 말아 도리를 했거나, 그럼 저는 뱉어요. 그 사람의 성격과 뭐 기질과 상관없습니다. 너는 안 돼. 하지 마. 좀 단호하게. 어떠한 선을 넘은 사람에게는 네. 뭐 그런 답이 없이. 그쵸. 네. 자기는 나쁜 짓 다 해놨으면서 뭐 같이 온 사람이 다른 타인을 뭐 비방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하면, 저는 뭐 나쁜 점사도 좀 약간 더 오버해서 네. 좀 무섭게 정신 차리라고 좀 따끔하게 하는 좀 편이에요. 혼쭐을 내주시는. 네네. 그래야 인간답게 살죠. 네, 그러려고 요즘 오는 거고. 네. 요즘 그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별상선녀님은 평상시에는 F이시지만 저는 네. 알파벳으로 그렇게 MBTI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 욕 먹으려나? 모든 인간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Z도 있고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뭐 F, T, 뭐 J, 뭐 객관적인 사람, 네네네네. 뭐 직설적인 사람, 소심한 사람. 모든 성향이 다 있다. 왜냐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J였다가 내일은 T가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편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공감과 그리고 반대. 난 저 사람한테 살고 싶지 않아. 네. 하면 약간 현실적으로 가는 그쵸, T의 그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내가 맨날 안일하게 살았어. 근데 나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그럼 J의 성향이 나와서 계획적이고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게 맞는 것 손님들 같아요. 오면은 MBTI가 뭐 A인데요, B인데요, C인데요 이래요. 그러니? 그럼 너 어제는 이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잠도 똑같이 그 자니? 그쵸. 매일이 다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좀 그렇게 MBTI로 하는 건 좀 조금 반대예요. 네, 뭐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별상선녀님은 어떤 방법으로 신과 소통을 하시나요? 어떻게 신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거의 이거는 비슷할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네. 기도죠. 기도 간다, 기도한다.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접목을 시키자면 굳이 산으로, 바다로 가는 것보단 전환의 기도를 좀 자주 해요. 전환의 기도요? 전환이라고 해요. 네. 네네네. 내 집, 내 공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키면 내 나아바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신령님들이 계시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집에서 기도한다고 뭐 하늘에 계신 뭐 신령님들 제가 왔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대화해요. 제가 뭐 앵커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할머니 제가 오늘 아침에 잘못을 했어요. 운전을 하다가 별것도 아닌 거 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분한테. 그럼 저 나쁜 거죠. 뭐 벌을 받나요? 저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 보살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면 할머니도 처음에 한 번 말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안 돼요. 10번, 20번 계속 제가 그걸 거는 거예요. 거죠. 말로 해요. 할머니 나 오늘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조금 일찍 퇴근하고 뭐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먹고 싶어요. 허락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조금 편하게 말로 발설을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래 다녀와라 하실 때도 있고, 오늘은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오늘 별로 좀 운수가 좋지 않다. 이러면서 전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 좀 그렇게 만약에 또 친구들이랑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오늘은 날이 좋지 않아. 그러면 아쉽지만 그 말씀을 다 듣나요? 좀 듣고 뭐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간다든지 뭐 길게 만남을 갖지 않고요. 뭐 커피 한잔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서 뭐 간단한 얘기를 한다든지. 좀 처음에 제가 말을 잘 안 들었었거든요. 모르니까 내가 꼭 이걸 들어야 해? 뭐 이걸 해야 해? 그럼 혼나요? 무슨 일이 꼭 생겨요. 꼭 생깁니다.
제가 그거를 몇 번 경험을 한 다음에 이거는 꼭 아니구나. 들어야 되는구나. 꼭 들어야 되는. 그리고 느낌이 오늘 좋지가 않다.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한데 기분이 너무너무 우울해. 네. 장마철 날씨처럼. 네. 그럼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한 일에는 네, 이유가 있고 있는. 할머니가 반대를 하시는 거고. 네. 괜히 왼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갔다. 네. 이것도 할머니가 아니시라고 나한테 지기를 내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네. 네네네. 그럼 그 별상 선녀님과 소통하는 신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 정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설명이 좀 가능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말 쉽게 이해하게 설명해 한마디로 네. 귀신입니다. 귀신이요? 귀신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귀신이라고 네, 표현을 네, 네. 해도 되나요? 한마디로 네. 숨을 안 쉬는 모든 것들은 인간과 귀신의 차이점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네. 신령님 귀신이세요. 하지만 귀신의 종류는 정말 많죠. 자, 신령님의 존재, 뭐 12대신, 12신령님, 뭐 나한테 할머니, 뭐 나의 몸주 할머니, 네. 장군님, 동자 애기씨들 되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신데, 자, 하늘에 계신 천상, 뭐 옥황상제님, 뭐 천조님, 칠성님들이 계시고, 용왕에 가면 용왕 할아버지, 용궁 뭐 선녀님들, 동자님들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산에 가면 산신 할아버지, 뭐 대감님들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귀신의 존재예요. 네. 그런 신령님이 계시는 바탕에 저희 조상님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네.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다로 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가서 그 신령님한테 과외를 받아요. 과일이요? 과외. 과일. 과외를 받습니다. 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돌을 닦아요. 제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잘못을 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네. 저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죠. 네. 10년, 20년, 100년, 1000년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자손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제작감들. 그 조상님들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정도 네. 무당으로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손님들 계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건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손님이나 신점 같은 거 혹시 있으셨을까요? 많죠. 네.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데 여자로서 약간 수치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걸 꼭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 정도로요? 네, 그런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무속인이 된 지 네. 1년,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약간 초기 때네요. 애기죠. 네. 간 내림 받고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는 그 찰나에 한 6시쯤? 네.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았죠. 이제 제가 아무개 누군데 급하게 점점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서 뭐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네. 하길래 그럼 오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저는 항상 그때 점사를 볼 때 한복을 네. 착용을 했어요. 네. 네. 한복을 이제 그때 좀 겨울이었거든요. 안에 이제 쫄바지나 이렇게 내복 같은 거 입고 이제 네. 한복을 딱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군인이시더라고요. 그 손님이요? 네. 네. 그래서 군인이 제일 첫 번째 진급. 제가 이 직업이 맞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런 다음에 근데 자꾸 그분이 이제 점을 보고 네. 그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가 아니라 네. 희죽희죽 웃고 농담이나 하고 왜지? 뭐 보살 뭐 이름도 물어보고 네. 나이도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뭐 제가 죄는 지은 게 아니니까 그쵸? 나이는 몇 네. 살이에요. 네. 제 본명은 이겁니다. 말씀해 주셨구나. 네. 이게 뭐 나쁜 거 아니니까 네네네. 했는데 이제 점사가 다 끝났어요. 한 네. 10분 봤나? 다 끝나고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끝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장실 좀 쓴다고 하시길래 네네. 느낌이 그냥 왠지 싸한 거예요. 약간?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빨리 한복을 벗고 평소복을 갈아입고 이제 맞이를 했죠. 안녕히 네. 가십시오 인사를 하려고 네. 했더니 괜히 막 집을 돌아보고 제 방도 막 들어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좋게 이제 설명했는데 빨리 가세요 하고 문을 열어더니 현관문을 열어서 가면 제가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뒤에서 갑자기 저를 안더니 나랑 뭐 연애하자. 나랑 사귈래? 나 너 마음에 드는데. 정말요? 내가 뭐 너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니까. 집에 혼자 계신. 혼자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친엄마랑 이제 저녁에 기도 가려고 이제 빨리 나와라 몇 시까지 만나자 해놓고 저는 이제 정리하고 있는 참이었어요. 이제 저녁 한 숟갈 먹고 가려고. 근데 안더니 근데 저도 여자의 몸으로서 얼마나 네, 무섭겠어요. 무섭죠. 부인이니까 네, 좀 좋았을 네. 거고 좀 이렇게 이게 힘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소리를 지른다. 저희는 그때 지금 신당 말고 다른 신당은 네. 시골집 같은 골목에 또 인적이 드문 인적이 곳이구나. 드물고 사람이 네. 별로 없었던 네. 시간도 6시, 7시 정도 됐으니까. 근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니 이게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낀 되게 늙은 할아버지가 네.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 순간요? 그 순간에 어. 막 무섭고 손이 벌벌 떨리고 그런 순간에 내가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죠. 네.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여자 꼬실 시간에 응. 욕도 약간 섞어서 응. 여자 꼬실 시간에 중환자실에 있는 너네 아버지 손에 잡아드려.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 남자가 손을 쫙 풀더니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응, 맞는 응, 거였구나. 응, 응. 그래서 저 막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네가 아까 정말 때 안 물어봤잖아. 음. 저도 이제 반말을 했죠. 그쵸, 그쵸, 예, 그쵸. 그쪽에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네가 안 물어봤잖아. 네가 진급 물어봤잖아. 근데 너네 아버지 돌아가실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임종이나 지켜보고 여자 꼬시려고 헛짓거리하고 다니지 마. 정신 차려. 차리라고. 응. 꺼져라고 했어. 제가 꺼져. 안 그러면 신고한다고. 그러더니 그 남자가 도망갔었어요. 되게 무서웠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군대 좀 찾아보고 싶어서 제가 뭐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름 석자는 나이밖에 모르니까 더 이상 찾아보지 않고 또 좀 한편으로는 맞아요. 찾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전번에 좀 방법을 바꿔요. 어떻게 뭐 바꾸셨어요? 선입견을 받는다든지, 아. 같이 있겠다는지, 맞아요. 시간 딱딱 정해놓고 음, 오늘 이 사람,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찾아올 수 있게끔. 요즘 워낙 네,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네, 사건, 맞아요. 사고도 많고.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럼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는 결혼은 하는지, 하는지. 네. 언제쯤 하는지. 네, 하게 몇 년 된다면. 있다는지, 3년 있다는지, 평생 혼자 사는지, 네네. 그러다 죽는지. 죄송하지만 제가 네. 뭐 좀 생년월일 할머니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네. 할머니께 여쭤볼 테니까 네. 생년월일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85년 10월 8일이요. 네. 성함이 오승. 오씨. 네. 오씨가 중에 15년생이라 내가 그랬잖아 처음부터 동안이라고. 같은 검들은 안 지키죠. 그냥 하고도 시험을 하고 첫 여드렛 날에게 오시기반에게 오씨가 좀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실 적에 결혼은 있는지 연애운 있는지 자 남편 보고다가 둘을 살펴봐 주셔요. 결혼하고 싶어요? 네? 결혼하고 싶어? 반반이에요. 반반이야? 결혼하고 싶냐 할머니가 여쭤봐. 또 결혼하고 싶냐고. 네? 또 결혼하고 싶냐고. 정말요? 아픈 거 힘든 거 다 갖고 왔는데 조금 살만하는데 또 결혼하고 얽매이고 싶냐 그래. 그러니까 정말 반반이었어요. 근데 또 사람이요. 나이 들면요. 다 필요 없어. 우리 영감, 우리 할머니밖에 없어. 맞아. 효자손 안 시원해. 미운하거나 싸울 수 있는 남편. 바가지는 마누라가 최고라 그런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지나가. 한 2년이요? 3년이요? 자리 좀 잡아라 그래.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안 해. 그럼 어떡해? 본인이 안 해. 본인이 마음을 열어야지. 제가. 남자가 빠져보고 달라들어. 옷 넘겨주고 있어. 그럼 뭐가 되나? 다가오면 한 번 만나보고 2번 만나보고 3번 만나봐야지. 그래야 또 힘든 경험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눈물바람, 콧물바람 그만하라 그래. 그대도 보통 내기 건 아니야. 보통 내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뭐 밥을 한다, 청소를 한다, 애를 보살핀다 이런 사주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요? 좀 돌아다니고 좀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말도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여자로 태어나서 못할 말 가슴을 끙끙 앓고 있단 말이야. 할머니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고집도 있어. 꼬라지도 있다고. 꼬라지도 있어. 근데 못하고 사는 것뿐이야. 네. 여자라서 안 되니까 아파봐서 또 그럴까봐 트라우마 무서워서. 근데 트라우마도 계속해봐. 괜찮아지더라. 관련돼요? 그럼요. 사람 연습.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실수를 많이 해야 매력적인 거야. 실수를 해야 세상에서 저는 이런 말 많이 말씀드려요.
전 인간을 안 믿어요. 하도 당해서. 어. 근데 그 사람의 사연을 믿습니다. 어. 사연 앞에서 또 약간 멋있는 말 같아요. 네, 사연은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음. 정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내가 소설을 쓴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사연을 상대편한테 나 밥 배고파 안 고프도 배고파라고 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건 사기치려고 하는 거고. 어. 내 얘기를 누구한테 말한다면 그 사연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인간은 안 믿어. 변하니까. 근데 사연은 믿겠죠. 네. 그걸로 안 가려면 본인부터 단단해지세요. 네. 아직도 말랑말랑 겉으로는 전 아니에요. 저는 단단한 나무해야겠지만 마음한테 여린 순두부야. 누가 다가오면 확 무너진단 말이지. 할머니 조금 짠하기도 하면서 안쓰럽다고도 하고 그 세월이 조금 아깝대. 세월이 좀 아깝다 그러셔. 한 2년? 1년 반, 2년? 올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온다면 오는데 거부하지 그대가- 않아야 되나요? 그냥 좀 튕겨. 네. 근데 뭐라 그러지? 뭐라고 말할까? 아니에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면 좋은 거 날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일단 해봐. 그래야 돼요? 일단 도전해봐. 아니면 말면 되지 뭐. 일단 먹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만나도 보고 탐색판은 해봐야지. 그럼 키가 좀 작아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저 사람이 너무 나보다 좀 윗단계여서 아래여서 아니요. 사람 각자의 매력이 있고요. 나와 맞는 짝이 있어요. 네. 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절대 인간은 이상형을 만나지 못해요. 왜냐면은 나 고기 되게 좋아하는 공유. 나 고기 뭐 난리가 나. 고기 도끼 때문에. 근데 저는 고기 못 만나요. 우리 신랑을 만났죠. 난 다정한 사람 너무 좋아. 우리 남편 상남자예요. 아, 그래요? 보내 조불리를 대요. 막 분리분리하는 거야. 마동석처럼 막 남자다워요. 밥 먹자. 자자. 가자. 정말 반대예요. 그분도 역시 이상형은 아니겠지만. 근데 겁이 난데. 겁이 많이 나요. 네. 무섭대, 두렵대. 네. 근데 사람은 안 아프고 살 수는 없어요. 네. 행복이라는 건 10개 중에 한 번 와요. 9가지의 힘듦이 있어야 네. 그 행복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음. 않아요? 맨날 행복해봐. 그럼 사람은 또라이 돼요. 음. 죽어. 미쳐 날때 와!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네. 미친년 된다고. 힘들어봤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더 좋은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네.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할머니가 거부하지 말래. 네. 너무 따지고 따지다 보면 좋은 거 다 날라가는 거야. 좀 아픈 일단은 거는 지워. 과거는 과거야. 과거가 현재와 미래가 될 순 없어. 비록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네. 살아있긴 하겠지만 제가 제일 전볼 때 많이 하는 말, 안 하는 말. 옛날에 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 너네 조상 중에 총 맞아 죽은 사람 있지. 애 갖다 죽은 귀신이 너한테 씌어서 네가 이렇게 애를 못 낳는 거야. 자, 옥시 집안에 올라갑니다. 1대, 2대, 3대. 총 맞아 안 죽은 사람 어디 있겠어? 그쵸. 무당 하나 없겠어? 뭐 나쁜 놈 하나 없겠어? 사기꾼? 그러면 그 귀신 다 나한테 붙어. 그럼 어떻게 살아? 그쵸. 못 살, 죽어야 돼요. 제가 과거 얘기를 잘하네요. 과거에 나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과거에 뭐 힘든 거? 아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과거는 과거다. 미래가 할머니가 자꾸 중요하니까. 과거 얘기를 해요. 지금 나한테. 앞으로 미래를 물어봤는데 자꾸 과거 얘기를 꺼집어낸다. 이절한 뜻이야. 지금과 미래는 과거랑은 다른 사이입니다. 그건 지나간 거다. 나쁜 거 빨리빨리 잊자. 네. 좋은 것만 생각하자. 네. 그런다면 분명히 한 1년 이후 지금은 올해는 그대. 네네네. 연애 운수가 그렇고 누가 또 계시다면 그분과 좀 더 연애를 오래 하시든지 한 1년 정도 더 끌고 가시든지 만약에 썸 타는 사람 있다면 좀 길게 보든지 어떤 분들은 하루 딱 봤는데 꽂혀. 한 달만에 결혼한 사람 많아요. 맞아요. 2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우리 앵커님도 좀 워낙 고민도 많이 하고 좀 따져. 이거 계획적이고 네. 즉흥적이잖아. 막 기운파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따지고 그러다 보면 한 달, 2달, 1년 걸릴 것 같아서 넉넉히 한 2년? 2년?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정말요? 그리고 결혼도 내가